다음은 교과서 87쪽입니다. 자,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 4.19 혁명에 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사망하여, 이때 야당 후보로 조병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제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당시에 이제 후보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단독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와 여당이었던 이승만의 정당이었던 자유당에서는 이기붕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온갖 선거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3.15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선거날이 3월 15일이었기 때문에 1960년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원인은 바로 이 3.15 부정선거가 되겠습니다. 실제 남아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3.15 부정선거 당시 그 정부가 내렸던 그 비밀 지령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할 사전투표라고 해서 40%의 그 투표 용지를 미리 투표함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시작을 합니다. 이기붕 표를 집어넣고 또 3인조 5인조 공개 투표라고 해서 3사람 5사람씩 정말 순진한 우리 국민들을 짝을 주고 이기붕의 표를 찍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투표함에 집어넣게 합니다. 완장부대 활용. 그 투표소 주변에는 자유당이라는 이름이 그 글씨가 쓰여져 있는 완장을 팔에 걸친 사람들을 쭉 배치를 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고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 투표소 안에 야당 참관인들을 모두 몰아낸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선거 당일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학생들, 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로 학생들이 이 시위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위 도중에 실종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 단순히 실종된 줄 알았지만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는데 눈에 최루탄이 퀭하니 박힌 상태로 사망한 그런 그 김주열 시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시위에 어떤 불을 붙이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시위는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4월 19일 드디어 서울에서 수많은 학생이 부정선거에 항의를 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행진하는 시위대에 총을 쏘아 뒤 배후에 간첩이 있다 막 해가지고 총을 쏘아 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4월 25일에는 대학 교수들이 결국 이승만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막 이렇게 하면서 거리를 행진하게 됩니다. 마침내 다음날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부패한 장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한국 민주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자, 그러나 민주화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이후에 장면 정부는 5.16 군사 쿠데타로 또다시 9개월 만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을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지금 저의 모든 친구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저희 모든 학우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당시 한성여중 2학년이었던 진영숙 학생이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 필름 같은 형태 속에 그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부정선거죠. 40%가 사전에 투표된 3.15 부정선거 투표용지들 나와 있습니다. 부정선거. 자, 여기에 대해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고요. 자, 서울에서도 독재정권 타도를 외친 학생과 시민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포를 했죠. 자, 결국 대학 교수단들이 시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자,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 교수단의 시위. 자, 이런 가운데 결국 이승만은 하야 발표를 하게 되고, 자, 시민들은 승리의 만세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4.19 혁명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